네, 투자공학계로 채권 파트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 지금 실강을 하는 와중에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어서요. 현재 시각은 밤 11시고요. 네, 좀 밤이 깊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네. 아까 뭐 머리 얼마에 깎았냐고 물어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 제가 워낙 싸게 깎으니까 동네 미용실 중에서 조금 괜찮은 데를 갔는데 제 생각보다 몇천 원 더 비싸서 그런 거예요. 동영상 강의가 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네, 미안합니다. 좀 이 파트가 워낙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실습은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좀 네, 노력하겠습니다. 채권 가격과 수익률 파트를 보겠습니다. 채권 가격은 이제 앞에서 다 그 각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죠. 무슨 얘기냐면 당겨서 장갑을 안 꼈네. 조심할게요. 채권의 가격을 알고 싶다는 건 그 기간마다 이렇게 쿠폰이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페이스 밸류가 들어오는 이런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다는 거니까 얘들을 전부 다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되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기간에 대한 이자율. 네, 여기 1, 2, 3 해서 만기가 되죠. 이때는 이제 페이스 밸류 액면가와 마지막 쿠폰을 함께 받게 되죠. 그래서 1기간에 대한 스팟 레이트, 2기간에 대한 스팟 레이트, 그래서 마지막에는 만기까지의 스팟 레이트, 1년부터 T년까지 적용되는 연 이자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 알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T는 1에서 나머지 T까지 요거는 특정 시점 1부터 n까지는 계속 쿠폰 레이트가 발생을 하니까 쿠폰이 C 곱하기 FV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전환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만기는 1 플러스 I의 라지 T승이 FV만 따로 한 번 더 발생을 하니까 요거는 반복되고 요게 하나 더 있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죠. 이걸 다 현재 가치로 전환을 하면 이거랑 똑같은 0시점의 캐시플로우가 B다. 이렇게 구하는 셈이 되겠죠. 이게 채권 가격, 본드 프라이스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기간 구조를 이미 구했을 때 FV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뭐 그 값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건 뭐 내용을 다 우리가 계산을 다 할 필요는 없고 계산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잠시만요. 파일을 좀 미리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이게 제 3.2니까요. 3.2를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 그 페이스 밸류가 100이고 쿠폰 레이트가 5%이고 만기가 3년이에요. 그러면 연기간에는 캐시플로우가 없고 채권을 이미 산 입장에서 미래에 내가 채권을 통해서 받게 될 돈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캐시플로우. 그걸 페이오프라고 그러죠. 1년 후에는 이렇게 5%를 100을 곱하면 5를 받고 2년 후에도 5를 받고 3년 후에는 그 5를 받고 추가적으로 페이스 밸류를 한 번 더 받죠. 그래서 105를 받습니다. 5, 5, 105 이렇게 됩니다. 스팟 레이트를 위에 구했어요. 11%, 14%, 17%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럼 할인한 거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을 해야죠. DCF는 Discounted Cash Flow라는 뜻입니다. 현재 가치로 다 바꾸면 뭐 얘는 뭐 0이니까 뭐 계산할 필요가 없고 1 플러스 i의 n승 이 경우는 1승이죠. 5를 1 플러스 i의 n승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요거는 5를 1 플러스 14%의 제곱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이 경우는 105를 나눠줍니다. 1 플러스 i의 17%, 1 플러스 17%의 3승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러면 5는 현재 가치로 4.5, 이 5는 현재 가치로 3.8, 이 105는 현재 가치로 65.1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이렇게 안 하고 PV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PV 함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 더하면
최종적으로는 채권 가격이 73.4가 나옵니다. 73.4. 73.4가 나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73. 돈을 지불하니까요. 처음에는 73.4를 지불하고 5, 마지막에 105를 받는 이런 캐시플로우를 내가 얻게 된다는 거죠.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캐시플로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기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 만기 수익률이라는 거는 IRR이랑 같은 거예요. IRR의 정의가 뭐 이렇게 들쭉날쭉한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 얘의 NPV를 0으로 만드는 게 이자율이 달라지면은 이 NPV 값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이자율이 달라졌을 때 잘 조절하면 NPV가 0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때의 이자율이 NPV 이 캐시플로우 전체의 수익률, 내부 수익률 IRR이 됩니다.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캐시플로우가 있잖아요. 채권을 사면 돈이 나가고 그 다음 쿠폰과 액면가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이런 복잡한 캐시플로우가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이 전체를 0으로 하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쌤쌤으로 하는 이자율이 얼마냐. 위에서 이자율 이미 있었는데요. 위에서는 이자율이 기간마다 달랐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이자율로, 이자율 하나로 모든 기간의 이자율이 다 똑같다라고 할 때 이자율을 다 똑같이 하나로만 정하면 얼마로 해주면 얘랑 쌤쌤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율을 이 전체의 수익률로 보자는 거죠. 그게 채권의 수익률 yield to maturity입니다. yield에 뭐 양보하다 이런 뜻도 있고 생산하다 이런 뜻도 있어서 여기서는 생산하는 거, 즉 수익을 내는 걸 말합니다. 만기까지의 수익,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돼요. 그냥 yield라고도 합니다. 혹은 yield to maturity를 줄여서 YTM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0이 되게 하는, 아까 NPV 구했고요.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이 캐시플로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B까지 넣어서 이 전체의 캐시플로우가 NPV가 빵이 되게 하는 하나의 이자율. 지금 다 공통적으로 아까는 이자율이 기간마다 달라졌는데 이제는 다 똑같은 이자율을 쓰고 있죠. 다 똑같은 하나의 이자율로 할 수 있다면 그게 YTM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B라는 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좌변에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자율이 서로 달랐었던 거를 딴 부분은 안 바뀌었는데 이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서로 다른 이자율을 하나의 이자율로 합치는 겁니다. 따라서 이 YTM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자율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용된 이자율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인데 가중평균이에요. 어디에 많이 가중치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이쪽에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죠. 이자율이 많이 적용되는 파트. 이게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쪽은 아까 105였고 얘들은 뭐 짜잘한 게 5가 여러 개였으니까 이쪽이 크죠. 그러면 구해보면 실제로 YTM도 이쪽에 가까워져요. 이 만기에 적용된 이자율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그젬플을 한번 보죠. 이그젬플 3.3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가 2년이고 쿠폰 레이트가 5%이고 페이스 밸류가 1000일 때 1년의 이자율은 10%, 2년의 이자율은 15%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실제 만기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보면 화면을 전환을 해야 되지. 구해보면 1000, 5%, 2. 글자가 좀 작나요? 조금 키워볼까요? 화면이 좀 지저분한데. 와, 키보드가 지금 뭔가 날벌레가 들어왔다. 나한테 오늘 왜 이래? 이렇게 날 힘들게 해. 글자를 125% 돼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잘 보이는구나. 액면가가 1000에 쿠폰 레이트가 5%, 만기가 2년이에요. 그럼 캐시플로우가 처음에는 쿠폰이 50이겠죠. 50 받았고 그 다음에 쿠폰과 만기
액면가까지 다 받으면 1050이 되겠죠. 0, 50, 1050이고 스팟 레이트가 10%와 15%가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현재 가치로 바꾸면 처음에 50을 10%를 적용을 해서 현재 가치로 바꾸면 45.4오고 그 다음에 1050을 15%로 적용을 하면 PV로 2년을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793.95가 돼요. 793.95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839.41이 돼요. 그래서 채권 가격은 839.41입니다. 자,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서 전체적인 캐시플로우, 투자한 사람의 토탈 캐시플로우를 구하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839를 내야 되겠죠.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꼴로.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여기 50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1050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받게 되죠. 마이너스 839, 50, 1050을 0으로 만드는 IRR을 구하는 거는 IRR 함수가 있어요. 그냥 IRR 쓰면 됩니다. IRR 써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넣으면 돼요. 그랬더니 14.86%가 나왔습니다. 14.86%. 그러면 이때 YTM이 14.86%면은 1년치는 10%고 2년치는 15%인데 이렇게 있으면 거의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년치에는 돈이 50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는 1050이 있으니까 가중치가 이쪽이 훨씬 큰 거죠. 아, 제가 가리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1년치에는 1년 동안은 이자율이 10%였고 2년치에는 이자율이 15%가 적용이 되는데 이쪽은 가중치가 1050, 돈이 1050을 받았으니까 1년에는 돈을 50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가중평균하면 정확히 가중평균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디가 많이 적용되냐면 여기가 많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한 평균 수익률, 평균 만기 수익률, 채권의 만기 수익률도 거의 15%에 가까운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14.86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앞에서 본 요 예제 3.2에 대한 YTM 구하는 거라든가 요 예제 3.4를 가지고 다시 또 YTM을 구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자꾸 느려지더라고요. 계속 놔두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만기 수익률과 발행 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행 가격은 그 채권 가격이 0시점의 채권 가격이 발행 시에 발행 당시의 채권 가격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게 채권 가격이 페이스 밸류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이 되고요. 채권 가격이 페이스 밸류랑 똑같으면 액면가랑 똑같으면 액면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채권을 처음에도 100만 원에 판다. 제가 마이크를 쳤어요. 피곤해서 지금 손이 제 맘대로 안 되네요. 그러면 액면 발행이 되고 만기에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지금은 뭐 9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할인 발행이 돼요. 할증 발행도 있을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쿠폰을 받으니까 그걸 고려하면 만기에 100만 원을 받는 그 채권을 지금 당장은 105만 원에 사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중간에 쿠폰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이슈, 파 이슈, 프리미엄 이슈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파가 쌤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골프 칠 때 파 3홀이라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출발점에서 중간에 그린이 있죠. 초록색으로 평평해진 부분 여기에 홀이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집어넣으면 본전이라 됩니다. 세 번 만에 집어넣게끔 디자인된 그 골프 코스란 얘기죠. 코스가 이걸 만약에 두 번 만에 집어넣으면 그걸 버디라고 하죠. 정상보다 하나 적게 넣었다 해서 정상보다 2개 적게 넣으면 이글이고요. 3개 적게 넣으면 알바트로스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쓸모없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할인 발행이 될지 액면 발행이 될지 할증 발행이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쿠폰 레이트와
이자율들, 이자율의 기간 구조, 만기까지의 이 이자율들 있잖아요. 얘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근데 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거를 모아놓은 평균의 개념을 가진 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였죠? 이걸 다 모아놓은 평균의 개념을 가진 게 YTM이었습니다. YTM이었어요. 그럼 이 YTM과 얘와의 관계에 따라서 할인 발행이 되느냐, 액면 발행이 되느냐, 할증 발행이 되느냐가 갈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3.5를 봐야 되는데요. 3.5를 보시면 페이스 밸류가 1000이고 쿠폰 레이트가 10%, 만기가 3년인 겁니다. 그럼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생겼어요. 0, 100, 100, 1100 이렇게 생겼습니다. 0, 100, 100, 1100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YTM이 5%일 때를 생각을 하면 YTM이 5%란 얘기는 이 전체를 얘를 5%로 할인하면은 채권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채권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평균 이자율이 5%란 얘기니까. 그러면 100을 5%로 할인하고 그 다음 100도 5%로 2년간 할인하고 그 다음 1100은 5%를 3년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했더니 1136.1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기에 1000을 돌려받는 채권의 현재 가격이 1100이 넘어간 거죠. YTM이 10%일 때는 딱 똑같아요. 딱 액면가만큼 나옵니다. 1000. YTM이 15%일 때는 885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면 YTM이 지금 YTM이 0인 경우는 없는데 이쪽은 T예요. T. 세로는 T입니다. 시간의 흐름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YTM이 5%일 때는 이게 1136이 나왔고요. 10%일 때는 1000, 15%일 때는 885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채권이 이렇게 싼 거는 이렇게 할인을 해서 파는 거는 쿠폰 레이트가 지금 시장 이자율의 평균이 15%라는 얘기거든요. 시장 이자율의 평균이 15%라는 얘기는 쿠폰 10% 줘봤자 시장 이자율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사람들이 본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채권 가격이라도 낮아야 되는 거죠. 쿠폰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채권 가격을 낮춰줘야지 내가 쌤쌤이 되는 거죠. 얘는 정확히 쿠폰이 시장 이자를 커버해요. 정확히 채권의 채권 가격이 채권 가격이 포함된 의미를 해석한 시장 이자율의 평균이 10%, 시장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10%예요. 근데 쿠폰이 나한테 채권을 사면 해마다 10%를 줘요. 그러면 시장 이자 받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뭐 나머지는 액면가 그대로 액면가로 사서 액면가로 팔고 나머지는 시장 이자 내가 받는다 치지 뭐 이렇게 하면 쌤쌤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시장 이자율이 5%인데 쿠폰을 10%나 줘요. 그럼 너무 좋죠. 너도 나도 살려고 하겠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채권 가격이 이 액면가보다도 더 비싸지게 됩니다. 따라서 Y가 이 경우는 C보다 작아요. 그러면 프리미엄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액면가보다 커집니다. 이 경우는 Y가 C랑 같아요. 쿠폰 레이트랑 같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도 액면가랑 같아집니다. 이 경우는 시장 이자율이 쿠폰 레이트보다 커요. 그럼 별로 인기 없는 채권이니까 액면가보다 싸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어요. 디스카운트 이슈, 디스카운트 이슈, 파 이슈, 프리미엄 이슈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는 건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수업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고요. 1년이 지났으면 요 캐시플로우가 사라져요.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요 캐시플로우 요거 두 개거든요. 요거 두 개.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이자율 5%일 때, 10%일 때, 15%일 때를 기준으로 돈을 계산해 보면 여전히 프리미엄 이슈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프리미엄 이슈고 파 이슈는 파 이슈고 디스카운트 이슈는 디스카운트 이슈예요. 격차는 좀 줄어들었죠.
만기가 돼도 조금씩 만기가 아니라 또 한 해가 지나도 조금씩 줄어들지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시면 여기가 0이고 이게 시간의 흐름인데 여기가 만기면 낮이 t면 진짜 미치겠네. 이쪽이 채권 가격이고요. 세로축이. 그러면 계속 요 선을 따라가는 애가 있어요. 항상 가격이 일정한 애가 있어요. 얘가 파이슈죠. 파이슈. 쿠폰 레이트가 시장 이자율의 평균인 YTM과 같고, 뭐 YTM이 쿠폰 레이트랑 같다라고 해도 되죠. 본드 가격은 항상 페이스 밸류와 같은 애입니다. 여기가 페이스 밸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높았다가 쭉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이건 프리미엄 이슈죠. 네. 프리미엄 이슈가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쿠폰 레이트가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죠. 쿠폰 레이트가 시장 이자율보다 크니까 되게 인기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채권 가격이 페이스 밸류보다 높은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돼요. 만기 액면가만 받는 거니까 막판에는 쿠폰 다 받은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디스카운트 이슈라고 했죠. 디스카운트 이슈는 쿠폰 레이트가 시장 이자율의 평균보다 낮은 겁니다. 따라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페이스 밸류보다 낮은 가격에 항상 팔리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가렸네요. 뭘 끈 거야? 요 세 가지 그 프리미엄 이슈, 파 이슈, 디스카운트 이슈 요 세 가지의 가격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값을 구하면서 알아보는 건 다음 그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또 20분이 넘었네. 쉽지가 않네. 네. 동영상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째 찍게 될지는 몰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꼭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